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되돌아보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일 때 예전처럼 서둘러 뛰기가 겁나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평소에 잘 열던 잼뚜껑이나 물병을 따는 일이 버거워져서 자녀분이나 배우자에게 부탁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옛말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진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미세한 변화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소나기에 힘이 빠지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엔진, 즉 근육이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달걀을 삶아 드십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이것만 먹으면 단백질은 충분해라고 믿으시면서요. 물론 달걀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최고라고 믿었던 상식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직 달걀에만 의존하고 계신다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근육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의 15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달걀보다 단백질 효율, 즉 수율이 무려 11, 3배나 높은 식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익숙한 대로, 드시던 대로만 식사를 하시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질병관리청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가 의학적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매가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장이 뛰게 하는 생명활동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 배기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언덕길을 오르기 힘들고 작은 충격에도 차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니겠지? 나는 밥 잘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바로 그 방심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은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드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재점검하고 달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줄 천연 고단백 식품 8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식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소화 흡수율을 고려한 조리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 늘어나는 식품 궁합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1위 식품은 우리 부엌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 식재료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삼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 밥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계단을 오르는 여러분의 다리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속 근육을 지키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유독 근육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예전이랑 똑같이 밥 한 공기 다 먹고 고기도 가끔 먹는데 왜 자꾸 팔다리가 가늘어질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거울 속 내 모습은 점점 왜소해지니 말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지만 반드시 대처해야 할 현상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되고 근육이 붙었습니다. 우리 몸의 공장이 쌩쌩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동화저항성 아나보릭 레시스텐스이라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10만큼 먹으면 몸이 10을 거의 다 흡수해서 근육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공장 효율이 떨어집니다. 10을 먹어도 몸은 5나 6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해 버립니다. 즉, 똑같이 먹어서는 절대로 예전 같은 근육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보다 더 효율이 좋은 연료, 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소화기관의 변화입니다. 위장과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어 몸에 흡수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위산 분비량이 젊은 시절에 30, 4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고기를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쪼개지지 않은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을 통과해 배설되거나 오히려 장내에서 부패하여 가스를 유발할 뿐입니다. 췌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비싼 소고기, 좋은 보약을 드셔도 몸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부어도 독의 구멍을 막지 않거나 물 붓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도 한몫을 합니다. 근육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알아서 근육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는 그 명령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신호를 다시 켜줘야 합니다. 그 전략이 바로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작정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콩팥에 무리를 주어 소변에 거품이 끼는 단백뇨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의 위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현대의학은 단순히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것보다 단백질의 질과 흡수 효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게 먹어도 몸에 쏙쏙 들어와 근육이 되는 음식,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주는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 몸에 맞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학적 원리를 조금 더 깊이 그러나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몸을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지난 파트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위장과 췌장의 소화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소화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두 번째 관문, 바로 혈관과 신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산삼이나 녹용을 드셔도 그 영양분은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10대 때는 이 도로가 아주 넓고 깨끗해서 섭취한 영양분이라는 화물 트럭이 근육이라는 공사장까지 쌩쌩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곳곳에 노폐물이 쌓여 도로가 좁아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근육 속 깊숙이 영양분을 배달해야 할 모세혈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은 식사 후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젊은 층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정작 그 영양분을 싣고 갈 트럭이 교통체증에 갇혀버리는 셈입니다. 결국 근육은 재료가 오지 않아 굶주리게 되고 도착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들은 혈액 속에 남아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거나 지방으로 바뀌어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거미형 체형, 즉 근감소성 비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콩팥의 기능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조건 단백질이 좋다며 고기만 잔뜩 드시거나 흡수율이 낮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늙어가는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을 한꺼번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막히고 정수 기능은 고장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을 덜 주면서도 혈관을 타고 근육까지 쏙쏙 들어가는 고효율 단백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형 시니어 영양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밥심으로 산다며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지는 않나요? 혹은 고기는 소화가 안 되라며 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실천해온 많은 습관들이 실제로는 이 노화 과정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녹여버리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식습관 오해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혹은 나는 고기보다 밥이 더 좋아. 소화도 잘 되고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그 밥심이 60세가 넘은 지금은 오히려 내 다리 근육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 먹거리가 부족하고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던 시절에는 흰 쌀밥 한 그릇이 최고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활동량이 줄고 신진대사가 느려진 우리에게 과도한 탄수화물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밥, 국수, 떡, 빵, 맛있고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죠.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단백질 반찬 없이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근육에 치명적이냐고요?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느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근육을 합성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인데 혈당 처리에만 힘을 쏟느라 정작 근육을 만드는 일은 파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밥을 많이 드실수록 배에는 내장 지방이 쌓이고 팔다리 근육은 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말라가는 마른 비만 혹은 거미형 체형이 가속화됩니다. 겉보기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든 분들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속이 불편해서 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찬물에 밥을 말아 짭짤한 장아찌나 젓갈 하나 올려 드시는 것. 참 간편하고 꿀맛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소화기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소화의 첫 단계는 입안에서 침과 음식물이 섞이는 저작 운동입니다. 그런데
물에 밥을 말면 씹지 않고 후루룩 삼키게 됩니다.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작동할 기회를 잃는 것이죠. 게다가 위장으로 내려간 밥과 물은 위산을 묽게 희석시킵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어 위산이 부족한데 물까지 섞이니 소화력은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좋은 영양분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먹었는데 굶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 들면 고기는 안 좋아. 채식을 해야 피가 맑아져라는 믿음입니다. 청정식단이라는 이름 아래 풀만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물론 채소는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만 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원료인 고기나 콩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급한 대로 멀쩡한 허벅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즉, 채식만 고집하다가는 내 다리 근육을 태워서 생명을 유지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밥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3분의 2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두부나 계란, 생선으로 채우는 비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물에 밥을 마는 대신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지팡이 없이 걷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식습관만큼이나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수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잠을 줄여야 건강하다 혹은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몸, 특히 뇌와 혈관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식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휴식과 순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내가 부지런하구나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충분하지 못한 수면 시간은 근육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이 잠자는 동안 회복되면서 더 단단하고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라는 수리기사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나는 5시간만 자도 개운해라며 수면 시간을 줄이시거나 밤늦게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습관은 이 수리기사의 출근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65세 이상 성인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충전하고 수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건강 관리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20대 때는 우리 몸의 수분 센서가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목말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센서의 기능이 무뎌집니다. 몸속은 이미 가뭄이 들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뇌는 아직 괜찮아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근육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근육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육포와 같습니다. 탄력이 없고 뻣뻣해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거나 쥐가 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만성적인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앞서 말씀드린 영양분 배달 트럭이 혈관도로에서 꽉 막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 대신 커피나 녹차 혹은 달달한 믹스 커피를 드시며 수분을 섭취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2배에 달하는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즉,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몸 밖으로 빼앗기는 셈입니다.
커피는 기호식품일 뿐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입이 마르거나 피부가 푸석하다면 이미 우리 몸은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약을 드시듯 시간 맞춰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근육이 빠지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분들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나서 어떻게 활력을 되찾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에도 다시 근육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들으셨으니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 이웃의 경험담이니까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 67세 김영숙님 가명의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김영숙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오셨고 동네에서 건강체질로 불릴 만큼 활기차셨습니다.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워 소화도 잘 시키고, 이것이 김 선생님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김 선생님은 현관의 아주 낮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시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피했지만 마음의 충격은 컸습니다. 내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예전엔 이 정도는 거뜬히 넘었는데 라며 불안해하셨죠. 병원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단명은 근감소증 전 단계. 겉보기엔 통통해 보이고 체중도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김 선생님의 일주일치 식단을 꼼꼼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침은 누룽지와 잘 익은 김치, 점심은 친구분들과 드신 칼국수, 저녁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언뜻 보면은 소박하고 기름기 없는 아주 건강한 한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양 전문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식사를 참 맛있게 하시는데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식탁에 하나도 없네요. 김 선생님의 식단에서 단백질이라고는 된장찌개 속에 들어있는 두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권장량의 150%가 넘었지만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은 필요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믿음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근육을 말라붙게 하는 독이 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나이 드니까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일부러 피하고 채식 위주로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우리는 김 선생님께 무리한 헬스장 운동이나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순서와 반찬 하나를 바꾸는 아주 작은 미션을 드렸습니다. 첫째, 밥숟가락을 들기 전에 삶은 달걀 1개나 두부 반 모, 혹은 생선 한 토막을 먼저 드시게 했습니다. 배가 불러 밥을 반 공기 남기더라도 단백질만큼은 남기지 않고 가장 먼저 몸에 채워 넣도록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둘째, 국물 요리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되 매끼 손바닥 반 크기의 살코기를 꼭 식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셋째, 출출할 때 드시던 떡이나 과일 대신 무가당 두유나 삶은 검은 콩을 간식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근육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김 선생님은 다시 병원을 찾아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장 보러 갈 때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걸어가요. 다리가 묵직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체성분 검사 결과 골격근량이 0, 8K 증가했고 무엇보다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60대 후반에도 식습관을 조금만 교정하고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면 우리 몸의 근육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내 몸을 채우느냐가 10년 뒤 지팡이 없이 걷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나는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소화 기능이 유독 약해진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소화 불량 때문에 고기를 끊었다가 급격한 체력 저하를 겪은 72세 박철수님의 사례를 통해 약한 위장을 가진 분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부드러운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에 물 말아 먹거나 누룽지만 끓여 먹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박철수님, 가명은 1년 전부터 급격히 떨어진 기력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보이셨죠? 박철수님의 문제는 위축성 위염으로 인한 만성 소화불량이었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명치가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두려워 스스로 단백질 섭취를 거의 중단하신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체중은 5kg이 줄었지만 그중 4캐레이 근육이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졌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속을 편하게 하려고 죽만 먹었는데 왜 몸은 더 아픈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박 선생님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소화가 안 된다고 고기를 끊으시면 위장은 더 약해집니다. 위장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빠지는 저단백의 악순환입니다. 위산이 부족해 소화가 안 되니 단백질을 피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니 위장점막과 소화 효소를 만들 재료가 없어 소화력은 더 떨어지는 것이죠. 박철수님을 위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조리법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박 선생님께 3가지 구체적인 소화 맞춤형 단백질 섭취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물리적 소화를 입 밖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덩어리째 굽지 말고 아주 잘게 다져서 완자 형태로 드시게 했습니다. 치아와 위장이 해야 할 일을 칼질로 미리 대신해 주는 것이죠.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 넣으면 소화 흡수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둘째, 천연 소화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재울 때 배, 키위,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갈아 넣도록 했습니다. 이 과일들에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의 질긴 조직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박 선생님은 파인애플 한 조각 갈아 넣었더니 고기가 입에서 녹더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셋째, 고기가 부담스러운 날에는 흰살 생선과 계란찜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붉은 고기는 지방이 많아 소화 시간이 길지만 대구, 동태,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은 근섬유가 짧고 부드러워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계란찜은 푸딩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식사 중간중간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박철수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어지럼증도 사라졌고 동네 산책로를 2바퀴나 돕니다. 단순히 고기를 다시 드신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먹는 방법을 바꾸신 결과입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방법만 바꾸면 약한 위장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근육이 빠지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장이라도 실천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따라할 수 있는
60세 이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모닝 루틴과 구체적인 식단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목이 마른데도 참고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거나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으로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황금 시간을 놓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일종의 단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영양 공급이 끊기게 되죠. 이때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 쓰는데 가장 만만하게 가져다 쓰는 곳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입니다. 즉, 아침에 눈을 뜬 직후에 우리 몸은 근육이 분해되기 직전의 고갈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가장 시급한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고갈된 근육을 채워줄 단백질과 수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60세 이상을 위한 첫 번째 모닝 루틴은 바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잠들어 있던 위장과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탄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식사법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를 단백질 퍼스트, 프로테인 퍼스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밥상에 앉으셨을 때 밥보다 반찬인 단백질을 가장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한 개나 연두부 반모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 반찬,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순서입니다.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의학적으로 매우 큽니다. 공복에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되어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무엇보다 밤새 굶주린 근육에 아미노산을 가장 빠르게 공급하여 근육 분해를 막고 합성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아침부터 요리하기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삶은 달걀을 준비해 두시거나 시중에서 파는 연두부를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워서 간장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불을 쓸 필요도 칼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을 미리 섞어 두셨다가 드셔도 좋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예를 들어 떡이나 빵, 죽으로만 아침을 해결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점심때쯤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고단백 식품을 챙겨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후까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이 단백질 퍼스트 식사법을 3개월간 실천하게 한 결과 참여한 어르신들의 악력, 소화기, 힘, 이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침 밥상의 순서만 바꿔도 우리 몸은 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밥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두부 한 조각, 달걀 한 입을 먼저 내 몸에 선물하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나 하고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60세, 70세가 넘으셨다면 운동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오히려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관절을 상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만들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는 생활 속 틈새 운동, 전문 용어로 NEAT NEAT 운동법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TV 시청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소파에 푹 파묻혀 몇 시간이고 TV를 보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까치발 들기, 뒤꿈치 들기를 20회만 하세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이 간단한 동작은 다리로 내려간 혈액을 펌프질하여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영양분이 근육 구석구석까지 잘 배달되고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설거지 하실 때, 양치질 하실 때도 가만히 서 계시지 말고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하루에 100번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하는 허벅지 강화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10초간 버티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무릎 관절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무릎을 지탱하는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운동입니다. TV를 보면서 친구와 통화하면서 수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 스케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노년기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약 먹듯이 물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아침 식사 1시간 후, 점심 식사 30분 전, 오후 3시, 저녁 식사 전, 이렇게 하루 7, 8잔의 시간을 스마트폰 알람으로 맞춰두세요. 맹물이 비려서 싫으시다면 보리차나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물도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근육이 탄력을 유지하고 운동 효과도 배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수면 위생입니다. 근육은 밤에 만들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시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 근육을 수리합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면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제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꼭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 새벽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차이는 혈관 수축을 일으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른 뒤에 혹은 실내 거실에서 하시는 틈새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주방이 바로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이. 오늘 설거지하며 뒤꿈치를 드는 그 작은 습관이 1년 뒤 여러분을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수많은 정보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쉽게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을 지키는 여행을 해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걀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을 품고 있는 자연의 선물 8가지 식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수많은 정보 중에서 만약 다 잊으시더라도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은 든든한 보험을 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째, 식탁의 주인공을 바꾸세요. 오늘의 인류였던 콩을 기억하시나요? 밥과 국수. 떡이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콩, 두부, 달걀, 생선에게 내어주세요. 밥심으로 산다는 옛말 대신 이제는 단백질 힘으로 걷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려하고 비싼 보약보다 매일 먹는 두부 반모. 삶은 콩 한 줌이 우리 근육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나누어 먹기와 골고루 먹기를 실천하세요. 한 번에 몰아먹는 과식은 독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단백질을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그리고 고기만 고집할 것도 채소만 고집할 것도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반씩 섞어서 드시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혈관도 깨끗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반드시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복도, 비싼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거실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며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먹었으면 움직인다.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조림 하나를 더 올리는 것,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TV를 보며 다리를 한번 펴보는 것, 이 작은 오늘의 실천들이 모여 1년 뒤, 10년 뒤에 건강한 나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귀여운 손주들과 더 오랜 시간 웃으며 눈을 맞추고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러 다니고 따뜻한 봄날 공원을 내 발로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한 순간들을 누릴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가사처럼 60세, 70세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기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나도 할 수 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라는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더 알차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고품격 건강 다큐멘터리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